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2026년 3월 2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두 곳 공습했다. 인명피해 방사능 위험 없어. 예, 가구라는 가공시설, 중수시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중수, 그러니까 원자로로 해야 되나? 근데 그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예, 강원도 쪽에 있습니다. 아, 강원도가 아니구나.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예. 이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한 연장 약속의 배치 위반 비판했다. 모국 경고. 잘, 잘 돌아가네요. 전쟁 종식 멀었다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미국 언론들 미국 15개양 종전안에 대한 이란 역제한 제시 임박이다. 여기도 그 트럼프 따라가지고 저들끼리 지금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자 관련해서 뭐 파키스탄 얘기도 어제 했고요. 이랬는데 뭐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코멘트합니다. 미국 언론들의 평화회담 쇼에 대해서 이란에서 뭐라 했냐 하면은 그들은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려서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무감각해졌다. 계속 그렇게 해봐라. 아무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실제 가격은 어차피 드러날 것이다. 가짜 뉴스라는 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렸다라고 이란에서 논평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정부 2차 제고가 틈타 재고 폭리 주유소 무관용 엄다. 전국 주유소 35% 가격 인상, 13%는 60%. 이거 60원 올렸다 이거죠. 야, 가격이 이래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짜 쪽으로는 이미 계산이 다 나와가지고 3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우짜 혼자는 뭐 사부작 해가지고 뭐 좀 쟁일 건 쟁이고 다뭐 얼추 다 끝났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는 첫 주에 다 샀고요. 그때는 가서 많이 산다고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그건 첫째 주에 끝났고, 둘째 주쯤 해가지고 얼추 우짜 쪽으로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뭐 이제 한 달 됐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국의 비중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200일이 넘는다고 알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각 국가별로 얼마나 구라를 쳤는지 해가지고 그것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늘어지고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비축료 관련해서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3월 10일 벌써 시간이 꽤 됐죠. 보름 이상 지났습니다. 석유 208일분, 현실적으로는 넉 달분. 자, 넉 달분 딱 나오죠. 예, 누가 넉 달분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석유 비축 물량은 1월 기준 1억 9천만 배럴이다.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정부가 1억 배럴, 민간이 9천만 배럴 됩니다. 그리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 기준으로 208일량이다. 이래 되죠. 뭐 세계 6위 이런 거 웃자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무짝에 실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보시면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이 도입하기로 돼 있다. 뭐 이런 등등.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들어왔다던 뭐 지난주가 뭐 이번 주가 들어왔다는 그 물량이라 보면 됩니다. 안독을 패스하고요. 그렇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김영범이가 뭐랬냐? 3월 10일, 3월 둘째 주죠. 그때 뭐랬냐? 석유화학 쪽에 일절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는 조금 IEA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 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IEA 기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조금 또 조금이란 말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세금 받아 먹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있다고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다. 208일분이라는 게 얼마냐? 이런 게 한 4달 정도. 자, 보시죠. 208일분인데 갑자기 4달, 그러니까 120일치로 줄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120일치가 된다. 언제지요? 3월 12일입니다. 넉 달 정도로 현실적으로 줄어들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논의를 했고, 김용범이가 떠들고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121분입니다. 3, 4, 12, 121분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3월 10일 그 주에 의미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우짜 보기엔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우짜가 뭐 따로 그래 하진 않고 우짜는 지금 나온 걸 갖다가 배경으로 여러분께서 추산을 할 수 있도록 우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1일 날 IEA 이거는 전력 비축 방출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4억 배럴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결의를 하는데 결의만 하고 실제 물량은 안 풀어졌어요. 자, 한국은 소비량 5.6% 비례해서 방출 결정.
약 4년 만에 조치다. 방출기 물량 등은 추후협의라 나와 있다시피 해가지고 요번 3월 말쯤 해가지고 좀 이가지고 좀 더 내니 많이, 그러니까 일본은 어차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우리나라도 당사자기 때문에 하고 있고 뭐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 정부가 동참해서 총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되죠. 자, 보시면 이거 보죠. 11일 날, 3월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IEA가 이날 오후 11시 전날 전날 붙이고 앉아있나? 긴급 이사회에서 제안된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행동을 갖다가 결했다. 한국은 요지 그렇죠. 2246만 배럴을 갖다가 할당마다 전체 그 방출량에서 5.6%대, 그죠? 이는 지난 3일 기준 산업부가 밝힌 정부 비축량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전에 이거, 1억 배럴 이거 어디로 가버리고. 자, 보시죠. 정부 비축량 7,648만 배럴이 나옵니다. 예? 1억 배럴이 어디로 가버리고, 7,648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흥미진진하죠? 이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물량이 어떻게 된다? 2,246만 배럴이 방출이 됐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단순 계산해도 5,402만 배럴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요래 됩니다. 자, 이제 흐름을 대강 눈치채시겠죠, 흐름을. 자, 이런 다음에, 자, 보시죠. 자, 조중동 중에 하나, 똥알보 나옵니다. 한국 석유 비축량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 감안하면 68일치. 자, 이것도 언제입니까? 3월 12일입니다. 3월 11일, 그러니까 3월 둘째 주에 이미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그때. 비축유, 뭐 이거 넘어가고. 석유공사 1억 배럴, 민간 9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떨고 있던 그 양이죠. 자, 수출 고려하고 내수만 가정했을 때, 이거는 패스하고요. 국내 외국업체 물량 매수 검토, 중동 의존도 줄이고, 어디로 가서 가줄 건데. 답변화 시급지죠. 그거 하나만 한 소리고요. 자, 이거는 한국이 확보한 비축유 현황 뭐 쭉 나오는데 쓸데없는 소리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게 벌써 보름 이상 지난 겁니다. 자, 우리나라 비축유 해가지고 저장량이 나오죠. 자, 요게 핵심입니다.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기간. 자, 1억 9천만 배럴, 이거 전쟁 전에 있던 겁니다. 좀 전에 해가지고 매일경제 보셨잖아요. 자, 매일경제랑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부 비축량이 3일날 밝힌 게 7,648만 배럴이다. 요거 숫자 밝히시죠? 너는 발표했는데 이게 여전히 1억 9천만 배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IEA 기준으로 하면은 208일치다 이렇게 되는데,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하면 68일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되죠. 자, 보시면 IEA 기준으로 한 게 뭐다? 수입이 끊겼을 때를 가정한 지속일수는 일평균 순수입량, 전체 수입량에서 석유 제품 수출량 기준이다. 이걸 뺀다 이거죠. 우자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프타 수출 금지한다는 거고, 이제 하냐? 이제 하냐? 3주 동안 허송세하라고 이제 하냐라고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자, 계속 해가지고 수출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죠. 다른 것도 지금 수출 제한을 안 걸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나라 일평균 원유 및 석유 제품 소비량은 약 280만 배럴이다 나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자가 그냥 이런 거 내용 나온 것만 우자가 그냥 말씀드리고요. 추사는 알아서 하시라고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기사가 어디 나왔냐면 3월 11일, 3월 12일 그때 집중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자가 해가지고 지금 그냥 대략 한 3개만 샘플을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좀 전에 해가지고 매일경제 해가 나온 게 해가 뭐 7,648만 배럴 나오고 뭐 2,246만 배럴 방출했으니까 남는 건 5,402만 배럴 뭐 숫자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우자가 말씀드립니다. 자, 68일이죠. 3월 11일 기준 68일치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물론 이거 전제가 1억 9천만 배럴이라는 전제가 붙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자, 68일입니다. 68일인데 3월 11일 기준으로 해도요,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개가 남겠습니까? 며칠치 남겠어요? 50일 겨우 조금 넘게 남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매일경제 보셨죠? 7,648만 배럴.
자, 이거하고 벌써 계산 아다리가 벌써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여간에 지금 나온 숫자만 대략 산수만 해도 한 50일치, 50일치, 50여일치 정도만 남아 있다는 자연스러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나 산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니까 알아서 해가지고 지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짜 유튜브 이거 들으신 분들, 뉴스 모음 들으신 분들은 이재명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가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기 전에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것 갖다가 우짜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추천 및 권장해 드리고요. 지금 이거 에너지 쇼크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뭐 비축유 들고 있다 해가지고 뭐 이래 하고 있지만 지금 어제 또 웃자가 가지고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는요 이미 그 위기 상태, 위기 모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웃자 그 유튜브 들으시는 분 중에 호주에 사시는 분도 계시던데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하고요. 호주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국내적으로 뭐 돌리는 게 없어요. 정유 공장이 없습니다. 정유 공장이 없고 오로지 연료유를 갖다가 무조건 다 수입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하면서 하고 우자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거 썸네일도 썼다시피 요거 1억 9천만 배를 기준으로 해서 68일치 근데 기사 쓴 게 3월 11일 근데 보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한 50일치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재명 정권에서 갑자기 나프타 수출 금지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 돌리는지 왜 갑자기 그렇게 티 나온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따구 식으로 가면요 지방선거 앞으로 아직도 2달이나 넘게 남았죠. 2달 넘게 뭐 2달이나 칩시다. 2달이나 남았는데 그 전에 앵고 나면 뭔 쇼가 날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가 완성할 것 같죠? 이거 먹고 사는 집 내팽개치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오늘 또 이거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대비를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믿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이재명 정권을 안 믿고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으시는 거 장기간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격이 많이 튀거나 공급 자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물건을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의외로 많이 보인다는 거 해가지고 제가 그냥 권고해 드립니다.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2.96%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올라가지고요. 1온스에 4,509.75달러가 됐습니다. 네. 금덩이는 일단 볼린저 밴드 해가지고 확장되는 가운데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래 됩니다. 물론 우짜는 이번 하락장이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남 거고.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2.72% 상승해서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기고 앉아 있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RSI 값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1온스에 69.91달러. 그럼 대략 뭐 70달러라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5만의 5월 현물, 석유, 원유값입니다. 원유값인데, 어제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3.93% 상승해서 1배럴에 116.40달러가 됐습니다. 116.40달러. 근데 이거 보시면 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잖아요. 네, 급락이 나오는데 왜 이 급락이 나온지 돼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짜도 편하게 트럼프 쇼가 먹혔다 이래겠는데 요 나름 해가지고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대응책을 썼다 해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한 테크니컬한 얘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릴게요. 로이터는 아시아 정유 업체들이 미국산 원유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죠. 미국산 원유 가격 책정 기준을 두바이 유가에서 브렌트유로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중동 원유 가격 지표인 두바이유, 그러니까 이거 5만 이겁니다. 이게 이번 달 3월 달에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로 비싼 값을 갖다가 경신하자 아시아 정유업체들이 미국산 원유 서부 텍사스유 구매 가격을 책정할 때 두바이 유가 대신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정유민 무역업계 소식통 3명이 인터뷰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다? 파생지를 통해 가지고 이거 해지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현재 가지고 분위기가 현재 브렌트 쪽으로 이제 기준점이 올라간다는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브렌트 보시면 해가지고 우자가 뭐 계속 패스하고 있었는데 4.69%, 뭐 종전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아니까 뭐 사실상 뭐 그 양치기 소년 수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래 되니까 올라가지고 1배럴에 113.08달러가 됐습니다. 예, 여기도 워낙에 가열찬 이 조작질을 했기 때문에 잘 안 올랐는데, 이제 그 5월물하고 가격대가 대략 한 5달러? 4달러? 3달러? 4달러? 예,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요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고. 하여간에 이번 움직임, 이거 저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두바이유 가격을 갖다가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로 해가지고 엮었다. 이 말은 트레이더들이 해지 대상을 브렌트유로 옮기면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중동 벤치마크의 유동성, 변동성 이걸 갖다가 감소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덕분에 오만 원유 선물 계약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예, 하락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보시면 예, 많이 올랐죠. 6.24% 해가지고 1배럴에 100.38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브렌트유가 어떻습니까? 113달러죠. 이러면 얼추 한 13달러 이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부 텍사스유하고 브렌트유 간의 스프레드가 대략 한 5달러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정도의 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 조작이라고 대놓고 말하긴 그렇다마는 하여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해가지고 0.22% 살짝 올랐지만 우자가 주간 종가 100 넘어서 끝나나 이랬는데 100.121 해가지고 주간 종가 100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좀 애매하게 돼버렸는데 RSI 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간 종가를 100 위에서 마무리했다. 요게 눈에 밟히네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0.2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어이구야 변화가 없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잠자는 시간에 가지고 1513.88원, 1514원까지 갔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도시락 던져가지고 개입을 했다는 냄새가 조금 난다. 좀 난다? 많이 난다? 하여간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월요일에 코스피 등등 해가지고 다시 장사를 해야 될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해가지고 혹시나 추정인데 개입했을 수 있다.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거의 변동 없어가지고 1달러에 105라다 1508.37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1500원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1500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당분간 정말 끝내준다. 네. 우자가 더 심한 코멘트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자제를 합니다. 계속해서. 자, 코스피 보시죠. 코스피 뭐 소개한 지가 좀 됐는데 우자가 2월 23일 뉴스 모험에서 차트 놀이를 하면서 코스피를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버블 차트다라고 그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버블 차트라고 말씀드린 거는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라는 이거 암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간에 그때 말씀드린 거 2월 23일 이후에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폭락 떨어지고 뭐 이렇게 쭉 났는데 요거 차트 자체가 우자가 그때 버블 차트 비교해 드린데 전형적으로 그 움직임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폭락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하여간에 코스피는 어제 가지고 장중에 52평선 찔려 가지고 밑에까지 갔다가 어제 기관들이 동원되면서 해가지고 쭉 다시 올려서 52평선 위에서 일단은 주간 종가 마무리했다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40% 떨어져가지고 5438.87이 되었네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진다 말씀드립니다. 자, 엔화 보시죠. 아이고 이거 뭐 아침 대바람 못해가지고 떠들라니까 목이 계속해서 막히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0.37%. 이거는 뭐 얼추 그 달러 인덱스하고 뭐 비슷하게 갔다가 보면 되겠죠.
그런데 야 이거 여기도 뭐 160.387엔이다. 골치 아픕니다 여기도. 하여간에 0.37% 싸져가지고 1달러에 160.297엔이 됐습니다. 우리가 캡처한 게 이게 6시 30분? 하여간 뭐 그래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도 골치 아프게 됐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우짜가 23일 2월 23일에 말씀드렸던 차트 놀이에서 소개해드렸던 S&P 500 해가지고 그때 뭐 말씀드렸죠. 6천이 눈에 보인다. 근데 그때 6천은 여기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해가지고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있죠. 어제에서 마이너스 1.67% 하락해서 6368.85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차가 6천까지 간다 그러면 다음 해가지고 타겟을 갖다가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슬슬 6천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 네 넘어가지고 그리고 다우를 보시죠. 다우존스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1.73% 하락해가지고 어이구야 45,166.64 우짜가 이거 다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45,000이 중요하다. 45,000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5,000이 바로 지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해가지고 45,000을 붕괴하면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어떻게 되겠냐? 야 나스닥 보시죠. 마이너스 2.15% 하락해서 22,000 다시 뚫고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네. 자 2948.36이 됐습니다. 우짜가 백테스트 한다고 말씀했는데 백테스트 끝나고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우짜 쪽으로 지금 타겟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일단은 한 40%는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무조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짜가 2월 23일 차트놀에서 한번 소개하고 그동안 소개 안 했던 매그니피션트 7 그냥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라운드 힐 해가지고 테크 ETF인데 그냥 매그니피션트 7입니다. 보시면 나스닥하고 똑같지요. 전형적인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클래식한 완전히 교과서적인 와이코프 패턴을 갖다가 보여주고 완성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죠. 자 요것도 어째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나스닥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매그니피션트 7이 나스닥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파이낸셜 리뷰라는 데서 내놓은 건데 호주 쪽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우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다 일일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캡처만 해서 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자 말씀드리죠. 파이낸셜 리뷰는 경제학자들이 중동 분쟁, 이 동네는 또 중동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컴플리트 나있죠. 중동 분쟁으로 인해 올해 2026년 중반까지 올해 그러니까 뭐 여름, 초여름 뭐 이래 되겠죠.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6%대 중반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로컬 주유소 각국에 있는 그 주유소들이죠. 동네 주유소 뭐 이런 겁니다. 동네 주유소를 넘어 식료품부터 항공권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리뷰에서요. 석유 공급 차질이 한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더라도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내셔널 해가지고 뱅크 나오니까 이게 뭐 저 호주 뭐 국립 뭐 호주 중앙은행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거 상업은행입니다. 줄여서 NAB라고 하는데 NAB 수석 경제학자인 테일러 너전트는 분쟁이 빨리 해결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 충격이 이미 발생했으며 분쟁의 영향이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광범위한 가격 영역에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디 준비하시라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역시나 블룸버그인데 이것도 유료기 때문에 우자가 그냥 요렇게만 캡처했습니다. 자 중국이 시작했다 뭐를 갖다가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나기 전에 해가지고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려 보지요. 중국이 미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2건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5월 중순 요때래 가지고 뭐 예상된다는데 5월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유사 조사에 대한 뭡니까 301조죠 301조 유사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월 27일 발표한 이번 조치가 2월 그러니까 지난달 맞지? 2월 달에 미 대법원에서 그 판결 나왔잖아요. 예, 트럼프 해가지고 그 관세 그거 먹이는 거 해가지고 불법이다 나온 거. 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일부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한 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재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밝히면서 대변인 중국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그런 조치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1일에 시작된 301조 조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한번 붙자 이 소리도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NHK 가지고 뉴스입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예, 베트남 항공사들이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항공 편수를 갖다 줄였다. 왜? 제트 오일, 연료유 부족으로 해가지고 항공편 자체를 줄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좀 짧은데, 자 말씀드리죠.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가 급등하는 유류 가격, 그러니까 연료유입니다. 그 항공유. 유류 가격과 공급 제약, 공급 자체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베트남 항공사들은 4월 바로 다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다음 주입니다. 4월부터 핵심 노선에 집중하기 위해 항상 그 핑계는 이렇게 되죠. 핵심 노선에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심 노선에 집중하기 위해 운항 편수를 대폭 줄이고 운항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문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연료 공급 문제에 현재 베트남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짜가 해가지고 오늘 그 우짜가 우리나라 비축유 해가지고 50여일치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더 해가지고 지금 아시아 각국별로 가지고 뭔 쇼가 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건 패스했습니다. 하여간에 베트남은 항공 부문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연료 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지난 3월 17일 이또 나오키 주 베트남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 정부에게 비축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거를 적어놨죠. 비축유를 갖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요청한 바 있다 알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잠깐 첨언해 볼게요. 일본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45일치 방출하고 남은 게 그래도 200일치가 이상 남았다고 하고 있죠. 자, 우짜가 지금 계산한 일본의 비축유 지금 재고는요 100일치가 안 됩니다. 일본도 구라를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는 구라쳤다 하면 뭐라 했지만 일본이 구라쳤다 하면은 욕먹을 일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지금 일본 비축유는 100일도 안 남았다. 우리가 계산한 거는 98일치 남았습니다. 네, 넘어가고 자 이거는 간단하게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나온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쭉 나온 게 뭐다? 풀 클로저, 부분 폐쇄, 완전 폐쇄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뭐냐면, 자, LNG 해가지고 공급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가운데 해가지고, 비료 공장들, 남아시아에 있는 비료 공장들이 폐쇄 쓰나미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2026년 이란전으로 인해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도, 파키스탄 여기도 하나도 문 닫았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기는 공장이 4개가 문 닫은 겁니다.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의 암모니아 및 요소 생산 공장들, 그러니까 비료 만드는 공장들입니다. 비료 만드는 공장들. 이 공장들이 완전 폐쇄 또는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비료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는 다음에 뭐를 예상하시면 됩니까? 자연스럽게 뭘 예상하면 되죠? 식량 위기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착착착 다 공급망이 흐트러지고 엉망진창되면 연쇄 효과로 캐스케이드 이펙트라고 있는데 연쇄 효과로 그러니까 폭포 효과라 해야 되나? 그걸 해가지고요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지고 요건 또 제목이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 위기 심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3월 넷째 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발트해 석유 항구 드론 공격, 우짜가 어젠가 소개해드렸죠. 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저께 했나?
공격으로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은 원유 자신들이 만든 요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자신들이 저 펌프질에서 뽑아내는 거, 이 원유의 물동량족 약 4분의 3을 갖다가 어디로 보냈다? 이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이거죠. CPC 파이프라인이죠. 이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CPC 파이프라인인데, 이걸 통해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4분의 3 전체 해가지고 뽑아낸 양의 무려 4분의 3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노보로시스크 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론 공격을 날리고요. 그리고 정박해 있는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해가지고 원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지고 이거 카자흐스탄이 뭔 선택을 했냐? 그래가지고 원유를 갖다가 보내는 것 중에 일부를 갖다가 북부 발트해, 그러니까 러시아 그 항구죠. 그저께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발트해 항만 시설, 이 수출 시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공격을 했죠. 자, 불난 모습이죠. 화질이 좀 안 좋네. CCTV라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지금 현재 발트해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드론들이 날아가는 항적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나르는 게 아니고 발트 3국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에 발트 3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때 발트 3국이 뭔 꼴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소련한테 바로 먹혔죠. 예, 바로 먹혔다는 거. 자,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는지 또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러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해가지고 또 러시아 해가지고 전황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이거는 우자가 좀 드려야겠다. 우자가 3월 28일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3월 28일인데 3월 28일에 가지고 라이 알렉산드로 푸카 해가지고 요 전선 모습을 갖다가 우자가 캡처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자가 3일 전에 이거 보시면 이래요. 우자가 화살표를 표시했잖아요. 뭔가 해가지고 덩어리 하나가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바뀌었다. 3일 만에 이렇게 됐다. 예, 저 사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엄청나게 뭐가 다 있어야 됩니다. 즉 3월 25일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우자가 남쪽 방향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일 지난 후에 자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허옇게 불투명이라 해야 되나? 이 처리가 된 거는요, 그냥 러시아군이 잡아먹었다, 땅을 따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도 이 옆에도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즉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라이 알렉산드로 로프카,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고 이제 먹히기 직전에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아주 빠르게 진격 중이다라는 소리가 되죠. 이제 겨울도 지났으니까 그동안 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팬들이 우크라이나가 반격도 성공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억수로 자화자찬했는데, 겨울 끝났고 봄이 왔으니까 앞으로 또 그럴 거다, 찝찝우리 할 거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요거는 3일 전에 이랬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자, 캐나다 국기 올려놓고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뭐냐? 이자율 상한제 부작용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자율 상한제 시행 이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허가 대출업체가 급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자율 인하가 소비자들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주장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칭 진보 경제학자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 이재명 정권도 어떻습니까? 맨날 그 캡 씌우는 거 억수 좋아하죠. 예, 이런 가운데 캐나다 대출협회 회장인 게리 슈워츠는 이자율 인하로 인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이자를 갖다가 상한세를 만든 거예요. 이자율 인하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대출자들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기존 대출 기관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자 기존 대출 기관에 못 가는 위험도가 높은, 신용도가 낮은 이 대출자들이 어디로 간다? 불법적인 대출을 받는데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워츠는 규제를 받는 대출 업체가 사람들을 거부한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수요는 급여일 대출과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대출 업체로 그저
이동할 뿐이다 라고 슈워츠 캐나다 대출협회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대출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그 해당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최대 220만 명이 낮은 법정 금리 때문에 신용 접근성 액세스를 갖다가 액세스하는 걸 갖다가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름 이 가격 상한제 그짓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올려가지고 요걸 덜어 먹을 때는 요걸 덜어 먹더라도 기름값을 빨리 올려가지고요. 사람들 하여금 뭐 인위적이든 아니든 간에 수요 파괴를 일으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급이 안 되는데 수요 파괴를 일으켜가지고 최대한 쟁여놨는 물건, 지금 비축해놓은 물건을 갖다가 최대한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 선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앉아가지고 지금 기름 파는 걸 갖다가 지금 막으면 안 된다. 그 생각에 이 졸렬한 아주 단편적인 생각에 따라 가지고 가격 상한제 이탈응하고 그 우자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다. 지금 그 짓 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더 얘기하면 또 늘어지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을 높였다 이건데 이것도 문자가 이번 주 초에 하려는데 지금 뭐 이란전 때문에 계속 미뤄진 겁니다. 하여간에 뭐 뒤늦게라도 빨리 치르면 되니까 말씀드리죠.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의 리세션 침체 가능성을 3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6년 3월 현재 미국에서 주유 기름을 넣거나 식료품을 사는 모든 순간에서 미국인들은 전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은 폭탄이 투하되기도 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월 한 달에만 마이너스 9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요. 이런 가운데 패드는 금리를 동결했고요. 미국 경제 자체는 금리 인하가 절실합니다. 절실하지만 전쟁 때문에 불가능하지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계산이 납니까? 중앙은행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우자가 어제 관련해서 CME 패드 와치 뚫려가지고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패드가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리세션 걱정을 갖다가 골드만삭스만 하고 있다?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디스는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을 갖다가 49%로 해가지고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건은 35%, 그리고 다른 예측들에서는 32%로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티핑 포인트, 변곡점은 유가가 14주 동안 1배럴에 138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자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고 14주 동안 거래가 이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자가 보기에는. 왜냐? 전 세계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하여간 유지하는 것인데 현재 유가가 서부 텍사스에 가지고 대략 이제 90달러 1배럴에 90달러에 있다가 겨우 해가지고 다시 또 100달러 맞췄죠. 이렇게 현재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 기준에서 90달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해가지고 30% 확률로 해가지고 지금 리세션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향 조정했는데 가능성을 이 30%라는 확률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올해 2026년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전쟁이 계속되고 패드 미 연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세션이 얼추 한 3분의 1 확률, 그러니까 30% 정도 확률로 발생한다는 걸 의미한데요. 딱히 해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무브입니다. 또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무브 차트 인덱스가 됩니다. 우자가 3월 14일 뉴스 모임에서 국채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가 3월 13일 95.30까지 상승하면서 95.30, 뭐 이 정도겠죠. 이 정도. 그때 3월 13일 때는 이 정도 됐습니다. 상승하면서 202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월 2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15.02까지 다시 더 올라가면서 2025년 4월 이후 쭉 가면 4월이죠. 4월 이후 지금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30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은
중동 지역의 혼란이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채권 가격 변동을 야기하면서 점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즉 미국 국채시장의 거래 용이성을 최근 몇 주 동안 악화되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평가했습니다. 근데 우짜가 보기에는요, 이거 진짜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이 변동성 자체보다 이 변동 속도입니다. 변동 속도가 2월 27일 요 말점부터 해가지고 찍으면 되잖아요. 2월 27일 대략 한 70에서 70 중반 정도 되는데 2월 27일 이후 해가지고 무려 47 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속도가 변동하는 속도, 변동 속도 자체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진짜로 우짜가 보기에는 우려되는 점이다. 이렇게 우짜가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아 보인다. 예, 이렇게 첨언해 보죠. 자, 이어서 이거는 또 끝날 때가 다 됐다 소리가 됩니다.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드릴링 숫자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3월 27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14개에서 409개로 5개가 감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숫자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유가가 갑자기 튄다 해서 이 셰일러계가 드릴링 숫자를 늘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가는 오르는데 미국 셰일러계는 오히려 석유 드릴링 숫자를 줄였다. 그것도 한 주 동안 5개나 줄였다. 이게 되고 토탈 리그 카운트 총 드릴링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무슨 마이너스 9가 나오죠? 자, 전주 552개에서 543개, 543개로 해서 9개가 감소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석유에서 5개 감소했는데 천연가스도 4개가 감소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우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유가가 갑자기 그리고 잠깐 오르는 걸로 미국 셰일러계가 드릴링 숫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란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좀 준비를 갖다가 잘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재명 팬들은 준비 안 하셔도 상관없고 이재명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은 준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2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